국민 라디오 웅이와 히라의 정우를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정우를 부탁해 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우를 부탁해 히랄라입니다. 히라라 씨, 네. 그 아일랜드의 유명한 소설가이죠. 수필가, 극작가. 제2의 섹스피어라고 불리는 사람 아세요? 당연히 알죠. 누구죠? 버나드 쇼 아닙니까? 이분 생각하면 무슨 느낌이 드세요? 저희 아버지가 많이 말씀하셨던 분인데 죽을 때까지도 네. 웃음, 여유, 유머를 잃지 않았다는 그런 분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독설도 많이 날리기로 유명하셨는데요. 네. 이분 어록 중에 유명한 말이 정말 많죠? 네, 맞아요. 민주주의는 부패한 소수가 정하던 것을 무능한 다수가 대체했다. 이런 말도 하셨고요. 네. 독설이죠, 독설. 네. 그리고 또 그대가 할 일은 그대가 찾아서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대가 해야 할 일이 그대를 끝까지 찾아다닐 거요. 저는 왜 안 찾아오죠? 네, 그 버나드 쇼가 어느 날 또 영국 정재계의 높으신 양반들한테 무작위로 전보를 보낸 일이 있었대요. 네.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아니요? 다 들통났으니 너희들 도망쳐라. 그냥 무작위를 보냈는데 네. 근데 더 웃긴 거는 네. 전보를 받은 상당수가 진짜 잠적을 했대요. 제발 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영국 사회가 난장판이 돼버린 적이 있었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그리고 또 세계적인 발레리나 이사도라 덩컨 아시죠? 네. 이사도라 덩컨이 이 버나드 쇼에게 구애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편지 내용이 이랬답니다. 이사도라가 내 얼굴과 당신의 머리를 가진 아이가 태어난다면 얼마나 근사하겠어요. 오. 그러니까 버나드 쇼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아니요? 아니요. 내 얼굴에 당신 머리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면 어떡하죠? 이런 게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 네, 라고 해요. 근데 그래서 결혼했대요? 버나드 쇼요? 네. 그건 모르겠는데요. 알아오세요. 죽는 순간에도 당신은 아주 낡고 오래된 골동품처럼 내 생명을 보존시키려고 하지만 나는 이제 글렀어. 마지막이요. 나는 죽습니다. 이게 유언이래요. 아니, 죽으면서 죽습니다 하고 네. 죽을 수 마지막이요. 있군요. 나는 죽습니다. 이게 유언이라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버나드 쇼 이야기 이렇게 정오에 하니까 다 쇼인 것 같아요. 사람 사는 게. 김원준의 노래 쇼. 이 노래로 출발합니다. 쇼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 난 주인공일 거야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쇼 흐름 없는 거야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난 할 수 있을 거야 하나, 둘, 셋. 우리 부탁해. 우리 부탁해. 우리 부탁해. 웅이와 히랄라의 정우를 부탁해. 부탁해. 정우를 부탁해. 화요일엔요.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튼튼 건강을 부탁해. 건강을 부탁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분은요. 36.6도씨 의료생활 협동조합 6도씨 정쌤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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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분 안부 인사 나누시죠.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궁금한 갑자기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네.
겨울에 네. 집에서 온도를 몇 도 정도 맞추고 생활하세요? 아, 보일러 온도요? 네, 보일러 온도. 글쎄요. 따뜻하게 하시나요? 아주 그냥 뜨겁게? 의사들이라고 다 똑같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22도, 21도 정도? 아, 그러면 어떤 정도 어느 상태죠? 정도인가요? 좀 지금 그냥- 몇 도예요? 저희 체감 온도가. 바깥이요? 네, 지금 저희 스튜디오. 그건 모르겠는데요. 네, 저도. 어떻게 반팔 입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인가요? 아니요. 긴팔, 긴 바지. 긴팔, 긴 바지. 네. 아, 그러면 약간 좀 따뜻하지는 않고. 그래도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한번 가볼까요, 정쌤? 아니, 모르겠네. 원래 아주 이렇게 뜨겁게 네. 보일러 온도를. 원래 하진 난방 않으니까. 기준 권장 온도는 20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내의를 입고 긴팔 긴 바지를 입고 지낼 수 있는 온도 정도인데 저희 집은 원룸이라 네. 뭐 그냥 21도, 22도 정도로 해놓으면 난방비가 아주 많이 들진 않아서 그냥 그렇게 해놓고 삽니다. 그렇구나. 수면 양말, 수면 바지 이런 거 착용하세요? 아니요, 그냥 양말과 그냥 바지. 그냥 양말도 괜찮구나. 수면용으로 나온 것들 중에서 이제 좀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들 중에 네. 피부에 제가 좀 안 맞는 게 많아서 면으로 된 거 입다 보니까 그런 건 잘 안 그렇구나. 입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난방비, 가스비 네. 뭐 매년 오르잖아요. 저 그런가요? 혼자 사는 이제 음악하는 친구들 혼자 네. 사는데도 조금 겨울에 멋모르고 틀었다가 막 20만 원 뭐 가스비 2, 30만 원씩 나와서 막 폭탄 맞는다고. 아마 새는 그러는데. 부위가 어딘가 있지 않을까. 가스가 샌다는 게 아니라 네. 난방비 효율이 뭔가 네. 잘못 쓰고 계신 게 있을 진짜 거예요. 비싸네요.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외곽이나 네. 제주도는 도시가스가 없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제주도는 정말 춥더라고요, 겨울에. 따뜻한 곳인에도 불구하고 네. 이 난방이 너무 비싸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추운 거를 못 참거든요. 아. 잘. 근데 난방비가 비싸서 어느 옷을 정도까지 하면 단단히 입고 주무세요. 수면 바지 강추.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오늘은 겨울에 특히 많이 얘기하시고 점점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은데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맞아요. 저도 있어요. 안구 건조증. 빡빡해요. 네. 눈이. 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래요. 느낌입니다. 눈이 좋으신가 봐요. 눈이 자주 감기고 눈이 아프긴 한데 건조하다는 느낌은 잘 못 받았고. 눈이 작아서 그런가? 선생님 너무나 이렇게 직격탄. 네, 정확하게 이렇게 눈이 작아서 그렇다. 네, 선생님. 선생님 오늘의 신청곡은 어떤 건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뮤지션인데요. 이하립 씨의 두 눈에 비가 내린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온다. 옷깃을 세워 걸으며 주머니를 찾아 손을 찔러 넣는다. 두 눈에 비가 내린다. 앞이 흐려져서 나이가 들면 치매가 듭니다. 치매가 든다고요? 네. 나이가 들면 치매가 드는데 이 치매를 예방하는 체조. 이름하여 치매 체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준비 운동부터. 손을 어깨에 대고 뒤로 4번 돌려줍니다. 어깨를 반대로 또 4번 크게 돌려줍니다. 다음으로 깍지 끼고 팔을 앞으로 쭉 펴주고 등을 굽혀줍니다. 뒤로 깍지 끼고 가슴을 쭉 펴줍니다. 다음으로 몸통 옆으로 틀어 한 손 무릎에 대고 천천히 당겨줍니다. 반대쪽도 몸통 틀어서 당겨줍니다. 마지막으로 발목을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려줍니다. 반대쪽도 원을 그리며 돌려줍니다. 준비 운동하다가 쓰러지겠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치매 예방 운동 들어갑니다. 네. 일단 눈을 위로 치켜뜨고요. 혀를 길게 내밀어야 돼요. 눈을 도끼 눈을 하고 네. 혀를 길게 내미는군요. 네, 좀 보기엔 좀 그래요. 도끼 눈과 뱀혀. 네. 그리고 나서 호흡을 해줍니다. 네. 들숨과 날숨을 이용해서.
네, 다음으로는요, 두 손가락을 입꼬리에 대고 쫙 찢어줍니다. 그리고 싱긋 미소 지어줍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은요, 이 귓볼을요, 아래로 그냥 젖먹던 힘까지 다 활용해서 가볍게가 아니겠네요. 이렇게 당겨줍니다. 아픈데요? 다음으로 엄지로요,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거 저 자주 하는데, 두통 있을 때. 맞아요. 네. 두통에도 효과가 있죠? 네. 손가락으로 머리 전체를 가볍게 두드려줍니다. 저도 이거 자주 하는데. 평소에 치매 예방을 잘하고 계시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코와 귀를요, 번갈아 잡아줍니다. 왼손으로 코, 오른손으로 귀를 잡았으면, 다음에는 왼손으로 귀, 오른손으로 코.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데. 네, 헷갈리죠. 그거를 네. 계속 해주면 치매가 싹 예방됩니다. 네. 네, 치매 예방 체조까지 알아봤고요. 근데 달구지님이 치매가 벌써 왔는데 제게 맞는 체조는 뭔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치매가 왔을 때요. 치매가 왔으면 여기 댓글을 달고 계시지 않으실 것 같은데. 좋는데요. 안구가 건조하다고 느끼면 그게 안구 건조증인가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눈이 좀 뻑뻑하다라고 해서 나는 안구 건조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눈이 뻑뻑한 거 외에도 되게 다양한 증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녁 때쯤 되면 눈이 침침해져요. 침침해지고 눈이 굉장히 피곤하고 눈의 피로로 인해서 심한 경우에 이제 두통까지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눈물이 너무 많이 나기도 해요. 네. 뭐냐면 눈이 마르니까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눈물이 많이 나는 경우인데 찬바람이 불면 눈물이 주룩주룩 난다던가 건조한 곳에 가면 눈물이 과잉으로 나서 계속 흐른다던가 이것도 오히려 안구 건조증의 증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눈을 깜빡거릴 때 이물감이 있고 뻑뻑하거나 아니면은 그걸로 인해 침침하고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눈물이 특정 장소에서 많이 나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안구 건조증의 증상으로 볼 수가 있어서 만약에 안구 건조증인가 하고 의심이 되시면 안과에 가시면 저희가 진단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는데요. 복잡한 건 아니고 눈을 한번 안과 전문 기구로 들여다보는 정도만 되어도 기본적인 진단은 다 가능합니다. 제가 안구 건조증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안과에서. 그래서 약도 계속 뿌려보고 네. 그랬는데 사실 효과가 없더라고요. 네. 렌즈를 껴서 그런가? 컨택트 렌즈 쓰세요? 네, 그랬었어요. 하드 네. 렌즈로 바꾸기도 했지만 아무튼 렌즈는 계속 꼈었거든요. 컨택트 렌즈를 이제 관리를 제대로 잘 해주시면 좀 문제가 적을 수는 있는데 과도한 시간을 착용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컨택트 렌즈를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렌즈를 만지기 직전에 손을 비누로 세정을 꼭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렌즈를 뺄 때 낄 때 꼭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에서부터 조금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렌즈를 이렇게 다루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렌즈가 오염이 되면 그 상태에서 결막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 염증만으로도 안구 건조가 만성적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렌즈를 세척하는 리뉴 이런 네네. 게 있잖아요. 네. 그걸로도 어떻게 더러운 게 세척이 안 되나요? 더러운 거를 세척하기 위해서이기는 한데 손에 묻어있는 기본적인 세균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손을 먼저 비누로 살균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세척을 해야지 리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분해제 같은 것들이 손에 있는 이미 묻어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까지 세정을 해주지는 않거든요. 손을 안 씻으셨나 봐요? 아니, 손 씻긴 하는데 네. 비누로는 네. 안 씻었어요. 약간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박적인 관리가 좀 필요해요. 렌즈 같은 경우는. 게다가 이제 화장하시잖아요. 눈화장을 하면 눈물에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눈꺼풀 우리가 이제 아이라인 바르는 곳 있잖아요. 막 네네. 그 마스카라 같은 거. 그 눈꺼풀에 있는 여러 가지 분비샘들이 막혀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는 안구 건조증들도 꽤 있습니다. 저는 안구가 이렇게 빡빡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네. 대신 눈물이 자주 나거든요. 네. 이렇게 밖에 야외에 나가면 눈물이 네. 나기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는데 그런 저도 안구 건조증 증상이 있는 거군요. 이게 좀 슬프지만 안구 건조증의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래요? 인데 다들 노화 그러면 되게 막 나이 많이 드는 그런 걸 생각하지만 아니 우리 눈에 왜 그러십니까? 아니 네. 눈의 노화는 저도 네. 만만치 않아요. 네. 눈의 노화는 우리가 노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시력에 있어서도 그렇고 네. 안구의 어떤 건조감에 있어서 30대 빠르면 30대 늦어도 40대부터는 이미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관리를 따로 해주지 않으시면 찬바람이 불면 이제 눈물이 많이 나는데 일단은 원래 눈을 한번 깜빡깜빡 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눈이 한번 코팅이 돼요. 네. 눈을 깜빡하면 코팅이 되는데 그때 그 코팅이 되는 눈물의 성분이 충분히 이제 보습이 돼야 되는데 물도 있고 지방 성분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성분에 지방 성분이 좀 충분치 않거나 하는 경우는 금방 말라버려요. 그러면 이게 급하니까 빨리빨리 눈물을 만들어서 빨리빨리 코팅을 하다 보니 그러면 점점 더 그 성분이 묽은 눈물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걔네들은 바람만 불어도 쉽게 마르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으로 눈물이 흐르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제 선택을 한다면 렌즈를 낀다 아니면 라식 수술을 한다 하면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뭐 시력에 따라서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시력 교정 수술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되게 많이 대중화되었죠. 네. 근데 이제 라식으로 인해서 또 안구 건조증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흔해서 라식 이후에 일시적으로 일단 눈의 염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구 건조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대부분 이제 수개월에서 길면 1년 이내로 좀 사라지기는 하죠. 근데 시력의 정도에 따라서 수술을 하실지 그냥 교정 렌즈를 착용하실지는 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 조금 더 자유로운 방법이 이제 안내 렌즈라 그래서 이 눈 안에 아예 렌즈를 삽입하는 술이 있는데요. 가격이 좀 많이 부담이 돼서 그렇지 각막에 손을 대지 않고 그리고 렌즈도 언제든지 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그거를 많이 권하기는 하고요. 그래요? 네, 근데 가격이 좀 많이 비싸요. 요새 그 안구 건조증 네. 환자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네. 왜 그런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게 눈을 한번 깜빡할 때마다 눈을 코팅해 준다 그랬잖아요. 네. 눈물샘에서. 근데 눈을 깜빡거리는 게 무의식적으로 줄어드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주 깜빡깜빡 해주면 좋은데 눈이 말랐는데도 깜빡하지 않고 계속 어딘가에 집중하고 있으면 눈 깜빡거리는 거를 까먹고 되게 뒤늦게서야 깜빡거리게 되는 거. 그럴 수 있죠. 네, 그게 흔히는 이제 스마트폰, 네, 그리고 모니터. 네, 를 보거나 모니터. 뭐 사람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책을 본다기보다는 요즘에는 TV, 모니터, 스마트폰 덕분에 안구 건조증이 정말 심각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이제는 눈이 좀 쉬어줘야 되는데 새벽까지 스마트폰 들고 잠 못 이루는 분들 같은 경우 밤늦게까지 TV 계속 틀어놓고 보는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낮에도 사무실에서 계속 모니터만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낮에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스마트폰에 집중하시는 분들도 수시로 눈을 좀 깜빡깜빡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요. 그럼 직업상 이런 모니터를 많이 보는 직업, 네, 안구 건조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럼 더 눈을 많이 깜빡깜빡 해주셔야 근데 이제 되는군요. 그렇게 해서 안구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눈을 하도 깜빡거리는 게 좀 이제 모자라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눈물샘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보는 안구 건조증은 사실 그 질병이 있어서 생기는 안구 건조증이라보다는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는 한데 만약에 안구 건조의 원인이 눈물샘 자체의 어떤 문제 때문이다라고 하면 그건 안과에 가서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건물 안에서 생활하는 많은 분들 냉방기와 난방기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고 네. 늘 실내가 건조하고 모니터를 늘 봐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외부 환경의 영향일 확률이 제일 크죠. 그렇구나. 와이로님께서 라섹을 한 지 3개월째인데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인공 눈물을 넣을 정도로 눈이 많이 마른데요. 네, 맞아요. 각막 삽입술은 부작용이 있어서 불안하다고 하던데. 렌즈 삽입술은 네네. 각막을 건드리지는 않고요. 그 우리가 보통 흰자와 검은자라고 얘기할 때 그 흰자 쪽에다가 이제 삽입을 하는 거라서 렌즈 삽입술이 라식이나 라섹은 아예 각막을 깎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영구적인 수술이라고 하면 렌즈 삽입술은 이제 가역적으로 뺄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개인의 어떤 설명을 듣고 뭐 맞아요. 선택을 하시는 거라 이게 뭐 질병의 치료를 위한 시술이라기보다는 삶의 질을 위한 시술이기 때문에 둘 다 딱히 이제 가격과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잘 상의해서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라식 이후에 생기는 안구 건조증은 평생 가지는 않고 대부분 특정 기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세요. 다행이다. 그래서 예, 좋아지실 겁니다. 네.
지금 선마님도 네. 찬바람 맞으면 눈물이 줄줄 흘러요. 네. 겨울에는 한 박스에 100개 정도 들어있는 휴대용 인공 눈물을 꼭 가지고 다니는데요. 네, 맞아요. 이 인공 눈물 네. 많이 써도 괜찮은 건가요? 이게 인공 눈물을 달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수시로. 그래서 그냥 필요할 때마다 눈이 뻑뻑할 때마다 뿌려주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인공 눈물 자체에 의존하기보다는 본인의 눈물샘에서 나오는 눈물이 최고 자연적인 거라 좋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인공 눈물을 사용하시는 게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눈물샘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의 눈의 위에 그 눈두덩이라 그러나요? 여기를 두툼한 네. 곳 네. 거기에서 약간 바깥쪽 그러니까 눈 바로 위에 양쪽 바깥쪽으로 해서 눈물샘이 있는데 거기를 눈이 뻑뻑하다라고 느끼실 때는 살짝 마사지를 지그시 해주시면 돼요. 눈을 감고 그러면 눈물샘이 좀 자극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눈물샘이 자극이 되는 그런 마사지를 하루에 한두 번씩 좀 눈을 쉴 수 있게 그때그때 해주시면 되고 따뜻하게 눈을 찜질해 주시면 눈에 있는 모든 분비샘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평소에 눈물샘의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인공 눈물을 쓸 일이 좀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 눈물은 아무래도 저희가 그러니까 그 합성해낸 인공 눈물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만들어낸 것에 비하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자연 눈물샘을 자극해서 발생하는 자연 눈물을 이용을 하시고 만약에 그게 영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됐을 땐 인공 눈물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사도요한님께서 올리셨는데 네.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는데 눈이 뻑뻑해지고 눈물은 안 나고 근데 또 앞이 흐리게 보인다고. 그렇죠. 이게 안구 건조증인가요? 그렇죠. 앞이 흐리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눈물이 마르면은 시야가 흐려지고 실제로 시력 감퇴까지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시적인 현상이거든요. 시력은 우리가 안구 자체의 크기와 그 안에 있는 수정체 렌즈하고의 관계로 인해서 조절이 되는 거고 앞이 좀 흐려지는 느낌, 혼탁해지는 느낌 이런 것들은 눈물이 말라서 각막이 되게 건조해져서 생기는 현상이라서 각결막의 건조만 조금 회복이 돼도 시력이 이제 나빠지는 느낌은 덜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이 뻑뻑해지고 아픈 거를 방금 말씀드린 눈물샘 마사지, 온찜질 그리고 눈을 자주 깜빡여주는 아예 알람을 맞춰놓고 눈물샘 마사지를 시간 간격으로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네. 아니면은 인공 눈물샘 자체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눈물 자체가 아예 잘 안 나온다 싶으면 네. 안과에서 치료를 적당하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로니님이 네. 친구들 어제 만났는데 모두 노안이 왔다더군요. 아직 그 로니님은 노안은 없다고요. 근데 눈 운동을 열심히 하신다고요. 우리 로니님이 네. 눈 운동, 안구 건조증도 막아주나요 하셨는데 눈 운동이 뭐죠? 아까 그 마사지 이건가요? 눈 운동이라고 하시면 안구를 움직이는 운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노안을 예방을 하시려면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번갈아 바라보는 게 우리가 보통 안구를 움직여서 움직이는 건 외안근이라 그래서 안구의 바깥쪽에 붙어있는 그냥 안구를 돌려주는 근육이고요. 실제로 시력과 관련되어 있는 근육 같은 경우는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보면서 우리가 안에 있는 홍채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을 그리고 수정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거리에 따라서 그때그때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 멀리 봐주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눈의 피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쌓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간 맞춰서 좀 풀어줄 수 있는 게 제일 좋고 노안의 가장 큰 원인은 나이이기 때문에 이게 자연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어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네. 이거 되게 노안은 의외로 빨리 오시거든요. 네. 빨리 오시고 개인차가 좀 있고 근시가 심하셨던 분들은 운이 좋으면 초점이 이제 근시 초점과 노안 초점이 같이 오면 시력이 약간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운이 나쁘면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셔야 되는 상황이 오긴 하는데 노안이 온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다른 쪽이라도 건강을 위해서 좀 운동을 열심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슬퍼 안 하겠습니다. 저. 네. 네. 네, 오늘 안구 건조증 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가능하면 스마트폰과 노트북 모니터를 좀 덜 보면 좋겠지만 이게 이제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는 분들 많은데요. 저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제안드리고 싶은 게 주무시는 시간대 있잖아요. 네. 보통 요즘에 뭐 한 11시, 12시 이렇게 주무시는데 스마트폰이나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뭐 네. TV라든지 영화라든지 이거 보느라고 한두 시까지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눈이 충분한 휴식을 못 취해주기 때문에 저는 밤 11시 이후에는 좀 아날로그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한 삶을 살다 보면 의외로 잠이 되게 빨리 오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최대한 아무래도 자는 시간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눈물샘 마사지, 눈 자주 깜빡깜빡하기, 눈의 온찜질 요 세 가지는 신경 써서 해주시면 아마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네. 밤 11시 이후에는 아날로그적인 삶을 살아라. 원시인적인 삶을 살아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정우를 부탁해. 정우를 부탁해. 웅이와 히랄라해. 정우를 부탁해. 정우를 부탁해. 정우를 부탁해. 웅이와 히랄라해. 정우를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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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0일 화요일 오늘은요. 건강을 부탁해. 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영어 한마디 있죠? 네. There is no love sincere than the love of food. 무슨 뜻인가요? 음식에 대한 사랑보다 더 진실된 사랑은 없다. 음식에 대한 사랑보다 진실된 사랑은 없다고요? 인간의 욕구 중 하나죠. 식욕. 네. 식욕 있으세요? 저 별로 없는데. 제이레빗의 간식송 틀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해피 메리메리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굿모닝 간식을 주세요.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굿모닝.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굿모닝 간식.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